안녕하십니까, 최원입니다. 자, 중국 관광객 증가의 가능성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몇 개 보면 면세점, 화장품, 뭐 카지노, 여행주들 좀 반등하고 있고 항공주들 그리고 뭐 저출산 관련주들도 관계가 있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만이죠. 사드 이후에 또 사드 때부터 조금 제한이 좀 많았었는데 자, 보통 이제 80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400만 이렇게 해서 거의 반토막으로 좀 나오고 있었죠. 금한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2017년부터. 자, 이제 뭐 일본도 단체 관광을 허용할 거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많이 받죠. 자, 어제 바이든도 중국 제재에 대한 것들, 뭐 AI나 반도체 쪽에 제재에 대한 것들을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갑자기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자기 뭐 중국 국민들을 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래 가렴 하고 풀어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좀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 어쨌든 중국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직도 좀 하락 추세죠. 면세점 두 개 일단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20만 5천 원, 이거 영상도 한번 찍었었어요. 20만 5천 원이 중요한 안착자리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시가도 딱 그 자리였네요. 20만 5천 원. 자, 뭐 오늘 뭐 상한가에 갈지 안 갈지는 뭐 이후에 슈팅을 봐야 되겠지만 화장품주들 거의 다 상한가에 간 걸 봐서는 얘도 막 음봉으로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자, 그리고 대부분 중국 관련주들은 역배열로 돼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자, 얘는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300일선, 200일선, 120선 이게 이제 뭉쳐 있어요. 자, 빠지다가 더 빠지면 물론 더 이격도 벌어지면서 내려오겠지만 이제 빠지는데 한계는 있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세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들은 이때 무슨 뭐 전성기 때 이런 면세점 전성기 때 슈팅은 나오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화장품 예를 들면 뭐 중국도 옛날처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사 제품들도,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도 또 발전을 많이 했고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은 뭐 그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뭐 약간 뭐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 저는 반항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 우리나라 제품이 월등히 좋은데도 걔들이 좀 대륙주의 뭐 자기들 중화 사상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반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정서적인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불가능하고 추세 잘 타면 그리고 순환매 좀 들어오면 뭐 한 27만 원까지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봐요. 저는 시간은 좀 걸려도 추세만 바뀐다면 그리고 이렇게 신세계처럼 대형주들은 추세만 바꾸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0만 5천 원 오늘 안착하는 건 중요하고요. 여기서 추세 전환한다면 1차 저항은 23만원, 그 다음에 25만원, 27만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텔 신라는, 실적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려감은 상당히 많죠.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한 700억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호텔 신라도 올해는 정상화가 됐죠. 뭐, 면세점도 뭐 문제겠지만 뭐 호텔 시설도 뭐 해외 지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죠. 자, 얘는 또 차트는 달라요. 얘는 이미 여기서 추세 한번 전환됐다가 박스 치던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박스 치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주랑 또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신라는 박스 상단 이번에 돌파 시도는 하겠지만 뭐 돌파가 될지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3탑이라서 이번에는 돌파를 해줬으면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호텔 신라는 좀 상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저항 뭐 여기가 당연히 저항이에요. 8만 5천 원부터 8만 이게 한 8천 원 되죠. 8만 9천 원. 요 사이가 뭐 단기 악성 물량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통과는 할 거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92,000원까지 일단 다음 저항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를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뭐 저출산 이쪽은 뭐 아가방 커피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이 있는데 이쪽은 좀 워낙 많이 좀 빠지기도 했죠. 옛날엔 정치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저출산 정책 뭐 완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오르기도 했는데 요새 원체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눈에 툭툭 보일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숫자로 너무나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쪽은 뭐 올라올 수 있는 룸은 많은데 막 대장주처럼 올라오진 못한다는 거. 자, 제로투세븐은 일단 7,5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보충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3,500원 정도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공주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대한항공은 뭐 중국 그거에 영향을 받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 거는 오히려 뭐 아시아나항공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에어부산 뭐 이런 거. 자, 뭐 이건 증백이라 말씀 못 드리고 대한항공은 뭐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죠. 근데 나오다가 꺾였어요, 여기서. 근데 좋은 리포트 나오는 시점도 보니까 25,000원 막 돌파할 때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뭐 리포트 쏴주면 이거는 단기로 물리라는 얘기죠. 그죠? 대한항공 좀 긴 시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 수요 증가가 제일 중요하죠. 코로나 때는 카고로 화물로 버틴 바가 있었죠. 자, 얘도 긴 호흡은 또 여기에요. 27,000원 지금 못 넘고 있죠. 자, 이번 흐름에서 좀 N자형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침 여기가 이만큼이 안 눌렸기 때문에 아직 N자형 파형으로 나오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것과 돌파하는 것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 못할 때는 뭐 수익이신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시는 것도 굳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돌파하면 이제 27,000원, 8,000원 라인 들어가고 저는 장기 투자 말씀드릴 때 3만 원 넘기는 건 보고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주는 그 정도 보고요. 여행사는 좀 아직이에요. 제가 볼 때 여행사는 일단 이제 뭐 많이 버티다가 좀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었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뭐 이제 분기로 흑자 전환 이제 막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몇 천억씩 흑자 내던 회사였는데 이제 뭐 매출이 1,000억 안 나온 해도 있어. 21년 코로나 때 보면 매출이 4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0억. 이게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업황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미리 좀 선반영된 것도 있죠. 이런 데서.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건 뭐 해외 이런 거 상관없이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연휴 되면 줄 서 있죠. 그동안 해외여행 못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된 그런 여행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못 나갔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코로나 풀리고 이제 슬슬 이런 것들 여행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좀 두시면 되는데 조금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선반영했다. 중국과 달리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중국과 연결을 별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좀 강하죠. 보통 카지노주들이 강한 게 카지노주들은 또 이게 실적이 올라오면 상당히 깊게 올라와요. 자, 옛날에 파라다이스도 옛날 시총 2위까지 갔었죠. 코스닥. 정말 뭐 노다지였죠. 이때는. 근데 코로나 때 역시 적자 전환했다가 올해도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뭐 애뉴얼 에스티메이션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 역시나 좀 카지노주들은 강한 경향이 있어요. 자, 얘도 18,000원, 19,000원 여기 꼭지 라인 이번엔 돌파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도 얘네는 여기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좀 바닥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주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건 따라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거 이렇게 갭 떴는데 이건 매매 따라잡기는 좀 힘들죠. 자, 얘도 뭐 오늘 상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래 꼬리는 조금 불쾌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 대형주, 잡주 뭐 이렇게 좀 움직여요. 자, 지금 시총 보시면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1조 넘네요. 1조 3천억 정도인데 좀 많이 흔들림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리고 2만 원까지 일단 봐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2만 원 돌파, 2만 원에서 한번 꺾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GKL 오늘 좀 더 강한데 GKL도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얘는 이미 여기서 좀 나왔어요. 리오프닝으로 좀 뜬 바가 있어서 중국의 관광객 몰려온다고 다 와 하고 뭐 갑자기 신고가로 환원하진 않을 텐데, 자, 얘도 이렇게 일봉 월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2만 원 뭐 다시 되밟는데야 뭐 그건 뭐 아무 일도 아니고, 일단은 2만 원 여기 뚫으면서 여기 언덕은 좀 넘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거래량과 힘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일은 18,000원 저항을 좀 받을 것 같고, 내일부터는. 그리고 이게 중국 리오프닝 이러면 와 하고 같이 많이 좀 떠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옛날 중국 막 보따리상에 와서 막 밤새서 기다려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화장품 싸가고 바로 다음날 중국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은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그런 테마선화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신테마만 보면 되게 달려들죠. 초전도체도 그랬었고, 그래서 화장품주가 아마 초전도체가 불안한 흠을, 그러니까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소비 관련주들이 좀 대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화장품주도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LG생활건강인데 50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예전부터 영상 많이 찍었었죠. LG생활건강은. 자, 근데 LG생활건강은 매출이 계속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뭐 중국을 겨냥해서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뭐 빨간 용기, 황금 용기로 그 매출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수출도 그렇고. 자, 이번에 뭐 중국 관광객 오면 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중에 몇 개 손에 꼽히죠. 물론 가벼운 애들은 상한가 같죠. 뭐 이차한불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가벼운 애들이 주로 들어갔지만, 자, LG생활건강 지금 17%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상한가죠. 이 무게를 보면 얘가 지금 시총이 아무리 떨어도 지금 7조예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급등할 때는 대형주 급등은 잘 안 따라 하시죠.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아직도 얘는 추세를 못 바꿨기 때문에 추세를 여기서 되돌리다가 다시 뭉개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그거예요. 그죠? 레이어, 더블 레이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에서. 이 레이어를 이겨내려면 뭐 거래량과 캔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장기 이평선들 다 모여 있죠. 대형주들 특징이 장기 이평선들 있으면 뭐 잡주들처럼 쭉 하고 막 개부르 넣고 이건 못해요. 그죠? 항상 매물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매물 싸움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다 지금 장기 이평선 역배열이라 가면서 한 번씩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이건 다 뚫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75만 원 봅니다. 일단 LG 생활건강 일단은 75만 원 볼게요. 일단은. 자, 75만 원도 뭐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해서 흥분은 되지만 막상 며칠 지나 보면 또 많이 좀 꺾일 거라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은 뭐 추가 일단 내일 갭 뜨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단기 추세는 좀 되돌리면 좋죠. 자, 얘도 이 재그가 너무 커요. 이 길이가. 근데 오늘 또 갭으로 올라서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LG생활건강보다는 무게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힘이 좀 덜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13만 4천 원의 저항선 그려놨잖아요. 요거 넘어서면 조금씩 이제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거. 얘도 단기로 15만 원, 그리고 한 17, 19만 원까지도 일단은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아무리 중국이지만 갑자기 뭐 한 달 있다가 다시 한국 안 갈래 이럴 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 손 벌리는 거예요. 결국엔. 자, 치유 정책, 완화 정책 뭐 이렇게 봐야죠. 코스맥스도 오늘 좋은데 뭐 코스맥스야 워낙 반등폭이 좀 좋았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연우도 있고 용기. 자, 이런 애들도 뭐 지금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토니모리도 저가 화장품 중에는 뭐 토니모리 유명하죠. 증백이라 매수 포인트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본느도 바닥에서 얘는 좀 약간 잡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실적도 그렇고 본느도 어쨌든 뭐 화장품주로 움직임이 활발한 애 중에 하나죠. 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본느로 뭐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에이블 CNC도 항상 옛날에도 막 폭발력이 되게 있던 종목들이죠. 에이블 CNC도 여기 싼 거 일단 보시면 돼요. 10,000원. 10,000원 일단 돌파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한가 간 네 종목은 한국화장품. 자, 얘는 마찬가지로 한국화장품도 지금 무게를 한번 보면 1,000억이에요. 시총이. 자, 굉장히 가볍죠. 생각보다 되게 가볍죠. 아까 LG생활한 거 막 7조였잖아요. 자, 이런 애 상한가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내일 갭 띄우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 윗꼬리 라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38,000원, 4만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윗꼬리 43,000원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한국화장품, 이건 제조였고요. 방금 건 한국화장품. 자, 얘는 또 증백이네요. 말씀 드려야 했더니 얘도 1,000억짜리예요. 어쨌든 900억이네요. 얘는 920억. 자, 얘도 상한가하기 좋죠. 가벼우니까. 자, 얘도 긴 추세 하락하는 동안 이제 오늘 돌렸네요. 그죠? 그리고 막판에 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이게 왜 그랬겠어요? 직행을 왜 못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시간이 떴기 때문에. 자, 실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화장품은. 그러니까 뭐 증백이고. 자, 61선 안착하고, 체크하고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비교적 강상이에요. 빠른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일 점상 가고 쭉쭉 가진 못할 거예요. 8,800원, 9,000원 일단 다음 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은 8,000원 정도고, 그 다음 장은 8,800원, 9,000원. 근데 지금 8,000원 돌파하면 얘도 추세 전환입니다. 완전하게. 자, 코리아나도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이죠. 얘도. 자, 얘도 1,000억짜리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삐쭉삐쭉. 그죠? 윗꼬리들 많은 종목이죠. 윗꼬리마다 저항 조심하면 돼요. 3,600원, 3,900원, 4,000원. 자, 그리고 얘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얘도 굉장히 오래 빠졌어요. 자, 3년 빠졌죠. 결국 여기서부터 3년 빠졌기 때문에 한번 되돌림 나오면 어느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림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번 호재로 올려줘도 4,500원까지 가는 수 있는 흐름은 나와요. 근데 물론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을 만주는 그런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상한가 이츠 한불입니다. 이츠 한불도 25,000원. 자, 이츠 한불은 요런 데서 테마 한번 탔었던 종목이에요. 얘도 가볍고 굉장히 매수세 들어오면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내일은 또 얘가 지금 제일 강상은 아니죠. 제일 늦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제일 늦게 들어갔네요. 상한가 중에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한국화장품하고 제조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츠한불이 들어갔는데, 얘가 바뀔 수도 있어. 갑자기 얘가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츠한불이 좀 약간 예측 불허로 올라올 때는 각도가 상당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확인하세요. 요것도. 자, 그렇다면 대략 뭐 눈대중으로 그냥 찍어도 26,000원까지도 일단 상승폭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26,000원까지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일 그냥 시가에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도 함께 보시면서 얘도 직각으로 안 가고 눌림도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일단 한국 단체 관광을 뭐 그것도 이번 주에 해제한대요. 자, 그 소식으로 일단 화장품주들이 제일 강력했고, 자,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여행주 뭐 잠깐 말씀드렸고, 항공,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을 집중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강주입니다. 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